여러분, 혹시 밀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스파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라고 생각하셨을지도요. 밀정이란 쉽게 말해 비밀리에 정보를 모으거나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조선시대에는 나라와 나라 왕실과 반역자들 혹은 적군과 아군 사이에서 몰래 정보를 주고받는 비밀 요원들이었죠. 이들은 때론 시장에서 떡볶이를 파는 아저씨처럼 평범하게 위장하고 때론 그림자처럼 숨어서 임무를 수행했답니다. 이게 뭐냐? 조선판 인비저블맨 아니냐고요. 근데 밀정들, 그냥 첩자라고 부르기엔 좀 억울할 정도로 대단했어요. 왜냐고요? 그들은 정보 하나로 전쟁의 승패를 바꾸고 왕의 목숨을 구하거나 심지어 나라의 운명을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였거든요.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를 떠올려 볼게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려고 칼을 갈고 있었을 때 조선의 밀정들은 이미 일본의 동태를 샅샅이 파악하고 있었어요. 일본군의 병력수, 무기 상태, 심지어 장군들의 성격까지 보고했죠. 히데요시 이 녀석 성격 급해서 군사들 쥐어짜고 있음. 곧 허점 드러낼 거야. 이런 식으로요. 이 정보들이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같은 대승리도 힘들었을 거예요. 밀정들은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조선의 방패 역할을 톡톡히 했던 셈이에요. 그렇다면 밀정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밀정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 같죠? 하지만 놀랍게도 밀정들은 평범한 백성부터 고위 관료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상인, 승려, 기생, 심지어 거지로 위장한 밀정도 있었죠. 상상해보세요. 시장에서 아이고 이 배추 싱싱하다 하면서 가격 흥정하다가 귀엽게 눈웃음 치며 근데 일본군이 요즘 어디 있대? 하고 정보를 캐내는 거예요. 이건 뭐 조선판 블랙 위도우 아니겠습니까? 특히 기생들은 밀정 활동의 숨은 고수였어요. 기생이라고 하면 춤추고 노래하는 예술가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조선시대 기생들은 정보전의 최전선에 있었죠. 왜냐? 그들은 고위 관료나 외국 사신들과 술자리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정보를 캐낼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유명한 기생 황진이를 떠올려 볼게요. 황진이는 미모와 재치로 당대 최고의 기생이었지만 그녀의 진짜 무기는 정보 수집 능력이었다고 전해져요. 황진이가 술자리에서 아이고 나리, 요즘 북쪽 국경은 좀 조용한가요? 하고 슬쩍 떠보면 상대가 취해서 아, 요즘 만주족이 좀 수상하던데 하고 흘리는 거죠. 그 정보는 바로 중앙으로 전달. 황진이의 명대사 사람이 마음을 나누지 않고 어찌 교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는 사실 정보를 안 주면 나랑 친해질 생각 마. 라는 스파이 코드였다고요. 물론 이건 농담입니다만 기생들이 정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밀정들 중엔 외교관이나 통역관 같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조선은 중국, 일본, 여진족후의 청나라 같은 주변국들과 끊임없이 교류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외교 사절로 파견된 사람들이 겉으론 친선을 다지면서 속으론 적국의 군사 동향을 파악했죠. 예를 들어 강홍립 같은 인물은 조선과 여진족 사이에서 외교관 역할을 하면서도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했어요. 이건 뭐 현대판으로 치면 CIA 요원이 외교관으로 위장해서 적국 정보를 빼오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밀정들이 이렇게 활약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위장술과 대담함 덕분이었어요. 밀정들은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야 했기 때문에 언제나 목숨을 걸었죠. 상상해보세요. 일본군 진영 한복판에서 상인으로 위장한 밀정이 사랑가마에 얼마예요? 하면서 병력수를 세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론 땀이 삐질삐질 나고 다른 쪽으론 이 정보가 왕에게 가야 해. 하면서 심장이 쿵쾅대는 거죠. 이게 바로 밀정의 일상이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밀정들이 한글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엔 한글이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쓰였지만 외국인들은 한글을 몰랐죠. 그래서 밀정들은 한글로 암호 메시지를 작성해서 정보를 전달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사랑 편지처럼 보이는 그대 눈은 별빛 가꾸려 같은 문장이 사실은 적군 5,000명, 내일 강남으로 이동 같은 비밀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건 뭐 조선판 인비저블 잉크 아니냐고요. 그리고 밀정들은 단순히 정보를 캐내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때론 적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 가짜 정보를 흘리기도 했죠. 예를 들어 일본군이 특정 지역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면 밀정이 슬쩍 조선군이 그쪽에 대군을 배치했대. 같은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군이 겁먹고 계획을 바꾸는 거죠. 이건 뭐 조선판 페이크 뉴스 전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밀정이란 직업이 마냥 멋지고 화려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밀정들은 늘 위험과 함께 살았거든요. 적에게 발각되면 바로 목이 날아갈 수도 있었고 심지어 자기 나라에서도 의심받을 때가 있었어요. 너 진짜 우리 편 맞아? 이런 식으로요.
게다가 밀정들은 대개 역사책에 이름이 남지 않았어요. 그들의 업적은 왕이나 장군의 이름 아래 묻히곤 했죠. 그래서 밀정들은 보이지 않는 영웅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도 밀정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가 조선의 밀정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의 세계를 살짝 들여다본 거예요. 어때요? 벌써부터 이들의 이야기가 영화처럼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밀정들은 조선의 운명을 좌우한 숨은 주역들이었고 그들의 활약은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엔 이 밀정들이 어떤 화려한 활약을 펼쳤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준비되셨죠? 그럼 곧 이어지는 이야기로 함께 달려봅시다. 밀정들이 그냥 조용히 정보만 모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들은 정보전의 마블 어벤져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재다능했어요. 전쟁터에서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술자리에서 비밀을 캐내고 심지어 적군을 속여 혼란에 빠뜨리는 심리전까지 펼쳤죠. 밀정들의 활약은 조선의 역사를 뒤바꾼 결정적인 순간들로 가득해요. 그럼 지금부터 밀정들이 보여준 가장 화려한 순간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먼저 조선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였던 임진왜란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려고 부산 앞바다에 배를 띄웠을 때 조선은 처음엔 정신없는 혼란 속에 빠졌어요. 일본군이 쳐들어온 속도가 워낙 빨라서 왕실에서도 이거 어쩌지 하며 당황했죠. 하지만 여기서 밀정들이 빛을 발했어요. 이들은 이미 일본군의 계획을 샅샅이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의병장 곽재우 같은 인물은 밀정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일본군의 보급로를 알아냈어요. 야, 일본군이 저기 쌀창고 숨겨놨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의병들이 쌀창고를 불태우고 일본군을 굶주리게 만들었죠. 이게 뭐냐? 조선판 스타워즈에서 반군이 제국군의 보급선을 끊는 전략 아니냐고요. 곽재우의 의병들이 이렇게 날쌔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밀정들이 제공한 정확한 정보 덕분이었어요. 정보 하나가 전쟁의 흐름을 바꾼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활약은 이순신 장군과 밀정들의 콜라보예요.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밀정들에게 일본 함대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게 했어요. 밀정들은 바닷가에서 어부로 위장하거나 심지어 일본군 진영 근처에서 뗏목 타는 척하면서 정보를 캐냈죠. 저기 일본 배 쉰 척, 내일 새벽에 남쪽으로 갈 거야. 이런 정보가 이순신 장군에게 전달되면 장군은 바로 작전을 짜서 명량 해전 같은 대승리를 거뒀어요. 이순신 장군이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같은 명대사를 날리며 싸울 수 있었던 것도 뒤에서 밀정들이 정보를 물어다준 덕분이었다고요. 이건 뭐 밀정들이 이순신의 GPS 역할을 한 거나 다름없죠. 자, 이번엔 좀 더 화려하고 매혹적인 밀정들의 세계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기생들의 활약입니다. 조선시대 기생들은 단순히 춤추고 노래하는 예술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보전의 최강 스파이였죠. 왜냐? 기생들은 고위 관료, 외국 사신, 심지어 반역자들과 술자리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정보를 캐낼 수 있었거든요. 이건 뭐 현대판으로 치면 007의 제임스 본드가 카지노에서 적과 포커 치면서 정보 빼오는 수준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황진이. 황진이는 미모와 재치로 당대 최고의 기생이었지만 그녀의 진짜 무기는 정보 수집 능력이었다고 전해져요. 상상해보세요. 황진이가 고급 한옥에서 술자리를 벌이며 아이고 나리. 요즘 북쪽 국경은 좀 조용한가요? 하고 눈웃음 치는 거예요. 상대가 취해서 아, 요즘 만주족이 좀 수상하던데 하고 흘리면 그 정보는 바로 중앙으로 전달. 황진이의 명시, 사람이 마음을 나누지 않고 어찌 교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는 사실. 정보 안 주면 나랑 친해질 생각 마. 라는 스파이 코드였다고요. 물론 이건 농담이지만 황진이 같은 기생들이 정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기생들은 단순히 정보를 캐내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때론 적의 심리를 교란시키는 역할도 했죠. 예를 들어 일본 사신이 조선에 왔을 때 기생들이 일부러 조선군이 요즘 엄청 강력한 새 무기를 만들었대 같은 소문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신이 겁먹고 본국에 잘못된 보고를 올리게 되죠. 이건 뭐 조선판 소셜미디어 밈으로 적을 혼란에 빠뜨린 거나 다름없어요. 조선은 남쪽의 일본뿐 아니라 북쪽의 여진족과도 끊임없이 눈치 싸움을 했어요. 여기서도 밀정들은 빠질 수 없죠. 특히 강옥립 같은 인물은 북방 밀정 활동의 대가로 꼽혀요. 강옥립은 조선과 여진족 사이에서 외교관 역할을 하면서 비밀리에 여진족의 군사 동향을 조선에 보고했어요. 예를 들어 여진족이 요즘 말을 5,000마리 모으고 있음, 곧 쳐들어올지도 같은 정보를 몰래 전달한 거죠. 이건 뭐 현대판으로 치면 위성 정찰 수준의 정보 수집 아니냐고요.
하지만 강옥립의 이야기는 좀 씁쓸한 면도 있어요. 그는 여진족에게 붙잡혀 협박당했고 결국 청나라 편에 서게 되죠. 이게 밀정의 숙명일까요? 정보전은 늘 위험과 배신의 경계선에서 춤을 추는 일이었어요. 강옥립을 생각하면 밀정들이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일했는지 느껴지죠. 그래도 그의 초기 활약은 조선이 북방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업적이었다고요. 밀정들의 활약은 외부 적군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조선 내부의 반역자나 반란 세력을 색출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죠. 예를 들어 이괄의 난을 떠올려 볼게요. 이괄이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밀정들은 반란군의 동태를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보고했어요. 이괄이 지금 병사 3,000명 모아서 한양으로 쳐들어온대. 이런 정보 덕분에 조선 정부는 빠르게 방어 태세를 갖출 수 있었죠. 이건 뭐 조선판 FBI가 내부 스파이를 잡아내는 작전 아니냐고요. 특히 이런 내부 감시 임무는 밀정들에게 엄청난 신중함을 요구했어요. 왜냐? 반역자들은 겉으론 충신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밀정 본인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밀정들은 시장에서 소문을 듣거나 술집에서 사람들 이야기를 엿듣는 식으로 은밀히 정보를 모았어요. 상상해보세요. 술집에서 야, 이괄이 요즘 좀 수상하다던데 하는 소문을 듣고 밀정이 슬쩍 메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선의 와이어탭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밀정들의 가장 화려한 활약 중 하나는 심리전이었어요. 밀정들은 적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도 그들의 머릿속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예를 들어 임진왜란 중에 밀정들이 일본군 진영 근처에서 조선군이 10만 대군을 준비했대 같은 가짜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일본군 장군들이 겁먹고 공격 계획을 바꾸거나 심지어 퇴각하기도 했죠. 이건 뭐 조선판 트위터로 적군을 트롤링한 거나 다름없어요. 또 다른 사례는 첩보작전이에요. 밀정들이 적군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일부러 잘못된 지도를 남겨놓는 거예요. 일본군이 그 지도를 보고 여기가 조선군의 약한 곳이야 하고 공격했다가 알고 보니 조선군의 매복지였다. 이런 식으로요. 이건 뭐 밀정들이 오징어 게임의 설계자라도 된 것처럼 적을 함정으로 몰아넣은 거죠. 이런 심리전은 단순히 전쟁터뿐 아니라 외교 무대에서도 펼쳐졌어요.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일본 사신이 조선에 왔을 때 밀정들이 일부러 조선의 국력이 엄청 세졌다 같은 정보를 흘리면 사신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조선 건드리지 말자 하고 보고하곤 했죠. 이건 뭐 조선의 블러핑 기술이 세계 챔피언 수준이었다고요. 자, 여기까지 밀정들의 화려한 활약을 쭉 살펴봤어요. 어때요? 이들의 이야기가 점점 더 짜릿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밀정들은 칼과 창 대신 정보를 무기로 조선의 운명을 지키고 뒤바꾼 영웅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대단한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건 그들만의 특별한 기술과 도구 덕분이기도 하죠. 다음엔 밀정들이 사용한 첩보 기술과 비밀 도구들을 파헤쳐 볼게요. 준비되셨죠? 그럼 다음 이야기로 곧바로 달려갑시다. 밀정이라고 하면 뭔가 최첨단 장비를 떠올리기 쉽죠. 영화 007에서 제임스 본드가 쓰는 스마트워치나 미션 임파서블에서 나오는 변장 마스크 같은 거요. 하지만 조선시대엔 그런 첨단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도 밀정들은 그들만의 창의력과 지혜로 현대 스파이 뺨치는 기술들을 사용했답니다. 이들은 적진 한가운데서 정보를 캐내고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심지어 적을 속이기까지 했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자, 지금부터 밀정들의 첩보 기술과 비밀 도구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귀 쫑긋 세우고 따라오세요. 먼저 밀정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기술은 바로 암호였어요.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려면 적에게 절대 들키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밀정들은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보냈죠. 특히 조선의 밀정들은 한글을 암호의 핵심 도구로 활용했어요. 왜냐? 한글은 조선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쓰였지만 일본이나 여진족 같은 외국인들은 한글을 전혀 몰랐거든요. 이건 뭐 조선만의 비밀 코드북 같은 거였다고요. 예를 들어 밀정들은 겉보기엔 평범한 사랑 편지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썼어요. 그대 눈은 별빛 같구려. 내 마음은 강물처럼 흐르네 같은 문장 속에 사실은 적군 5,000명, 내일 강남으로 이동 같은 정보를 숨긴 거죠. 이건 뭐 조선판 인비저블 잉크 아니냐고요. 상상해보세요. 밀정이 한옥방에서 촛불 아래 한글로 암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적군이 그 편지를 가로채도 뭐야, 그냥 러브레터잖아 하고 넘어갈 테니 완벽한 위장이었죠. 또 숫자 암호도 자주 썼어요. 시장에서 배추 3개, 무 2개 주세요 라고 외치는 게 사실은 적군 3,000, 무기 2개라는 뜻일 수도 있었죠. 이게 바로 조선의 스파이 토크 아니겠습니까? 밀정들은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나 행동 속에 비밀을 숨겨서 적의 눈을 완벽히 속였어요.
밀정들의 또 다른 핵심 기술은 위장술이었어요.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려면 절대 스파이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밀정들은 변장의 달인이었죠. 이들은 상인, 농부, 승려, 기생, 심지어 거지로 위장해서 적진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어요. 이건 뭐 조선판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가 변장하고 적진해하는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밀정들은 일본군 진영 근처에서 어부로 위장해서 정보를 캐냈어요. 뗏목 위에서 고기 잡는 척하면서 사실은 일본 함대의 위치를 세고 있는 거죠. 오늘 물고기 좀 잡혔나? 하고 일본군이 물으면 아, 오늘은 별로요. 하면서 속으론 함대 쉰 척 확인. 하고 메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밀정의 멀티태스킹 스킬이라고요. 특히 기생들의 위장술은 정말 대단했어요. 기생들은 화려한 한복과 미소로 자연스럽게 고위층 사이에 녹아들었죠. 술자리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며 상대가 방심한 틈에 정보를 캐냈어요. 황진이가 날이 요즘 군사 동향이 어떠신가요? 하고 슬쩍 떠보면 상대는 아, 요즘 북쪽이 좀 하며 비밀을 술술 흘렸죠. 이건 뭐 황진이가 조선의 블랙 위도우 아니냐고요. 밀정들은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촘촘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했죠. 이 네트워크는 마치 현대의 인터넷처럼 효율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 밀정이 일본군의 동태를 파악하면 그 정보는 중간 전달자를 통해 중앙의 군사령부로 갔어요. 이 과정이 며칠밖에 안 걸렸다고요. 이건 뭐 조선이 오지 통신망을 미리 썼던 거 아니냐고요. 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영막군들이었어요. 영막군은 조선의 공식적인 메시지 전달자였지만 밀정들은 이들을 활용해서 비밀 메시지를 보냈죠. 예를 들어 영막군이 왕에 직설하며 들고 다니는 상자 속에 사실은 밀정의 암호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조선판 드롭박스 아니겠습니까? 또 유랑극단이나 상인 같은 이동이 잦은 사람들도 네트워크의 일원이었어요. 유랑극단은 마을을 돌며 공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주고받았죠. 아리랑 아리랑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귀갯말로 적군 동태 파악 완료 하는 식이었어요. 이건 뭐 조선의 스파이 콘서트 투어 아니냐고요. 밀정들은 정보를 모으는 데만 그치지 않고 심리전을 펼치기 위한 도구도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 가짜 문서나 잘못된 지도를 적진에 흘리는 거죠. 임진왜란 때 밀정들이 일본군 진영에 일부러 잘못된 지도를 남겨놓은 적이 있어요. 일본군이 그 지도를 보고 여기가 조선군의 약한 곳이야 하고 공격했다가 알고 보니 조선군의 매복지였다. 이런 식으로요. 이건 뭐 밀정이 오징어 게임의 설계자라도 된 것처럼 적을 함정으로 몰아넣은 거죠. 또 밀정들은 소문을 퍼뜨리는데도 능했어요. 시장이나 술집에서 조선군이 10만 대군을 준비했대 같은 가짜 소문을 슬쩍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문이 적군 귀에 들어가서 겁먹고 계획을 바꾸게 되죠. 이건 뭐 조선판 바이럴 마케팅 아니냐고요. 밀정들은 늘 목숨을 걸고 일했기 때문에 생존 기술도 필수였어요. 예를 들어 야간 이동술은 밀정들의 기본기였죠. 달빛 아래 숲이나 산을 조용히 이동하며 적의 눈을 피해 다녔어요. 이건 뭐 조선의 닌자 아니냐고요. 또 밀정들은 독극물 탐지 같은 기술도 익혔어요. 적이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탈까봐 항상 조심해야 했거든요. 예를 들어 술잔을 마시기 전에 은으로 만든 숟가락으로 살짝 저어보는 거예요. 은은 독과 반응해서 색이 변하니까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었죠. 이건 뭐 조선판 포이즌 디텍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밀정들은 신호체계도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 깃발을 세우거나 나무에 표시를 남겨서 동료 밀정과 소통했죠. 깃발이 3개면 안전, 2개면 위험 같은 식으로요. 이건 뭐 조선의 모스 부호 아니냐고요. 자, 여기까지 밀정들의 기술과 도구를 쭉 살펴봤어요. 어때요? 이들의 창의력과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첨단 장비 없이도 한글 암호, 위장술, 정보 네트워크로 적을 속이고 나라를 지킨 밀정들. 이들의 활약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줘요. 다음엔 밀정들이 남긴 유산과 그 의미를 현대와 연결지어 파헤쳐 볼게요. 준비되셨죠? 그럼 다음 이야기로 함께 달려갑시다. 조선의 밀정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들은 칼과 창을 들진 않았지만 정보라는 무기로 나라를 지켰어요. 그들의 활약은 단순히 전쟁터나 궁궐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밀정들이 보여준 지혜, 용기, 그리고 전략은 조선의 역사를 넘어 현대 한국의 모습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자, 이제 밀정들이 남긴 유산과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 이야기 놓치면 후회할걸요. 귀 쫑긋 세우고 따라오세요.
밀정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정보의 힘이에요.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건 밀정들이 가져온 정확한 정보 덕분이었죠. 일본 함대가 어디로 간다. 적군의 보급 창고가 저기 있다. 이런 정보 하나가 전쟁의 승패를 갈랐어요. 이건 정보가 조선의 어벤져 같은 존재였다고요. 이런 정보의 힘은 오늘날에도 엄청 중요해요. 예를 들어 현대의 사이버 전쟁을 생각해보세요. 국가나 기업이 해커들의 공격을 막으려면 적의 동태를 미리 파악해야 하죠. 이건 밀정들이 일본군 진영에서 정보를 캐오던 것과 똑같은 원리 아니냐고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과 IT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잖아요. 이런 기술이 강력한 것도 어쩌면 조선 밀정들의 정보전 DNA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또 화이트 해커 같은 사람들이 현대의 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적의 시스템을 파악하고 나라나 기업을 보호하죠. 예를 들어 북한의 해킹 시도를 막기 위해 한국의 화이트 해커들이 밤낮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고요. 이건 조선 밀정이 한글 암호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비슷한 21세기 정보전 아니겠습니까? 밀정들의 또 다른 유산은 보이지 않는 헌신이에요. 밀정들은 대개 역사책에 이름이 남지 않았어요. 그들의 업적은 이순신 장군이나 곽재우 같은 영웅들의 이름 아래 묻히곤 했죠. 심지어 황진이 같은 유명 인물도 그녀의 정보전 활약은 기록에 잘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조선은 수많은 위기를 넘기지 못했을 거예요.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숨은 영웅들이 있죠. 예를 들어 국정원 요원이나 군사정보 분석가 같은 사람들은 현대의 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테러 위협을 막고 국가 기밀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일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절대 공개되지 않죠. 이건 현대판 그림자 밀정 아니냐고요. 또 평범한 사람들도 때론 밀정 같은 헌신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때 방역 정보를 빠르게 공유한 공무원들이나 지역 사회를 위해 묵묵히 일한 자원봉사자들을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진 않지만 사회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죠. 밀정들의 헌신은 이런 이름 없는 영웅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조선의 밀정 문화는 한국의 지정학적 생존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 일본, 몽골, 만주족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였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주변국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야 했어요. 밀정들은 이런 생존 전략의 핵심이었죠. 예를 들어 강옥립 같은 밀정은 여진족의 동향을 파악해서 조선이 북방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게 했어요. 이런 전략은 현대 한국에도 그대로 이어져요. 한국은 지금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외교적 줄타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보 수집과 분석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정부에 보고한다고요. 이건 조선 밀정이 여진족의 말을 세던 것과 똑같은 지정학적 스파이 게임 아니냐고요. 또 한국이 K방산 국방산업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정보전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일 거예요. 최첨단 무기 개발이나 군사기술 수출도 결국 정확한 정보와 전략에서 시작되니까요. 밀정들의 유산은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똑똑하게 생존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다고요. 자, 이제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밀정들의 정보전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까요? 조선시대엔 한글 암호와 위장술이 핵심이었지만 현대와 미래엔 인공지능 AI, 드론, 사이버 기술이 정보전을 이끌 거예요. 예를 들어 AI가 적국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녀석들 다음 주에 무역 협상 꼼수 부릴 준비 중 같은 정보를 뽑아낼 수 있죠. 이건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밀정 노릇하는 수준 아니냐고요. 또 드론 같은 기술은 이미 군사정보 수집에 쓰이고 있어요. 한국의 최첨단 드론이 북한 국경 근처에서 비밀리에 정보를 캐오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이건 조선 밀정이 달빛 아래 숲을 헤치던 것과 비슷한 상황. 마지막으로 밀정들의 유산은 한국의 정보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능숙하죠. 예를 들어 한국의 SNS 문화를 생각해보세요. 트위터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정보가 순식간에 퍼져나가잖아요. 이건 조선 밀정들이 시장에서 소문을 퍼뜨리던 것과 비슷한 바이럴 정보전 아니냐고요. 또 한국의 K 콘텐츠 드라마, 영화, K-팝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이런 콘텐츠들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어쩌면 밀정들처럼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그걸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때문일 거예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사로잡은 것도 인간의 심리와 사회적 메시지를 절묘하게 담아냈기 때문이죠. 이건 뭐 밀정들의 심리전이 K 콘텐츠로 이어진 거 아니냐고요. 자, 여기까지 밀정들이 남긴 유산과 오늘날의 의미를 쭉 살펴봤어요. 어때요? 밀정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우리 살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들의 지혜와 용기는 현대 한국의 강점과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이에요. 다음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밀정들을 진정한 히어로로 기리기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해 볼게요. 제 조선의 밀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셨죠? 이들은 칼과 활로 싸운 전사가 아니었지만 정보라는 무기로 조선을 지켰어요.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뒷받침한 밀정, 황진이의 눈웃음으로 비밀을 캐낸 기생, 한글 암호로 적을 속인 첩자들, 이 모든 이야기가 모여 조선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이들의 활약은 단순히 과거의 전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의 강점과 미래의 가능성 속에 살아 숨쉬고 있죠. 자, 그럼 밀정들을 진정한 히어로로 기리며 이 이야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해 볼게요. 먼저 밀정들의 용기를 떠올려 봅시다. 이들은 적진 한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정보를 캐냈어요. 일본군 진영에서 위장하거나 북방의 여진족 사이에서 외교를 가장하며 심지어 반역자를 색출하기 위해 내부에서 위험을 감수했죠. 상상해보세요. 한밤중에 숲을 헤치며 이 정보가 나라를 구할 거야 하며 달려가는 밀정의 모습. 이건 뭐 조선판 어반 나이츠 아니냐고요. 이 용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줘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현대에선 방역활동이나 재난 대응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나서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이들도 밀정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사회를 지켰어요. 밀정들의 용기는 이런 현대 영웅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다음으로 밀정들의 지혜가 있었기에 조선은 수많은 위기를 넘겼어요. 한글 암호, 위장술, 심리전, 이들은 첨단 기술 없이도 창의력으로 적을 속였죠. 특히 황진이의 사람이 마음을 나누지 않고 어찌 교유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명언은 사실 정보전의 핵심을 담고 있었던 거나 다름없어요. 이건 뭐 조선의 마인드게임 마스터 아니겠습니까? 이 지혜는 한국의 IT 강국으로 가는 길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과 K 콘텐츠를 만들어낸 것도 어쩌면 밀정들의 정보전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일지도요.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가 전 세계를 사로잡은 것도 사람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파악한 덕분이죠. 이건 밀정의 심리전이 K 콘텐츠로 진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밀정들이 남긴 유산은 미래로 이어지는 약속이에요. 조선시대의 밀정들은 AI나 드론 같은 기술은 몰랐지만 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오늘날 한국은 그 유산을 바탕으로 사이버 보안, K방산, 글로벌 외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미래엔 드론이 국경을 넘나들며 정보를 캐고 AI가 적의 전략을 예측할 거예요. 이건 뭐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조선 밀정의 후손이 된 셈이죠. 이 유산은 우리 모두에게도 메시지를 줘요. 정보를 잘 활용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할까? 고민해보세요. 그게 바로 밀정의 정신을 이어받는 거나 다름없어요. 자, 이제 밀정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작은 경의를 표해볼게요. 이들은 이름 없이, 칭찬 없이 조용히 나라를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밀정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밀정 여러분, 고마워요. 당신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었어요. 이 박수는 조선의 밀정뿐 아니라 현대의 숨은 영웅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름 없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한번 격려해보세요. 그게 바로 밀정의 유산을 기리는 방법이에요. 이건 뭐 조선에서 시작된 히어로 네트워크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조선의 밀정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 또 다른 이야깃거리가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흥미로운 조선 이야기를 들고 올지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밀정들의 영광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에 또 만나요.